자, 오늘은 어떤 분이 재료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재료들은 어떻게 찾고 재료 소멸은 어떻게 판단하냐, 그렇게 좀 궁금하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슈퍼 주린이 관점에서 재료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뉴스에서 어떤 테마를 떼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요. 거기서 이제 기사를 보고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출이 올랐다, 뭐 MOU 체결을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은 저는 그냥 흘려 보냅니다. 개별주는 잘 안 하고요. 제가 모르는 건 안 해요. 그 중에서 예측 가능하고 이거 될 것 같다, 공부해볼까, 약간 이런 식의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만 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기본 베이스가 되려면 이제 산업의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올 만한 테마, 거기 안에서 이제 대장주나 이런 걸 이제 찾아요. 또 이제 대장주를 어떻게 찾냐면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 뭐 상한가나 상한가 근처에 누가 봐도 강하게 올라가는 친구들을 전 대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고 이제 실체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실체가 없는 종목들은 좀 빼는 편이고요. 실체가 있냐 없냐를 보려면 많이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대북주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코데즈 컴바인, 아난티 보면은 딱 보면 코데즈 컴바인이 이제 대장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보면 얘는 테마주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실체가 얘는 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체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현대 아산의 지분을 엘리베이터가 가장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서 급등주나 약간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데즈 컴바인을 매수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체가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매수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대북주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터진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트레이더마다 자기 관점에 따라서 판단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윤석열 이제 계엄 테마주라고 해서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IMBC랑 요 YTN 같은 거를 많이 봤거든요. 네, 차트 두 개가 여기서는 잘 안 보여가지고 따로 창 만들어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IMBC고 아래 있는 차트가 이제 YTN이거든요. 둘 다 이제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 IMBC가 더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IMBC를 저는 이제 대장으로 보고 이 친구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기사를 보고 테마가 형성된 걸 본 거예요. 왜 올라갔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데, 이때 IMBC가 올라간 거는 그때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TV를 많이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엄 사건을 터트린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마지막 파이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최고로 이 관심도가 떨어질 때, 재료가 끝났을 때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이제 헌재에서 이제 판결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이 재료의 끝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 전에는 충분히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마크 내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그분이 이제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도가 올라가니까 튀어 올라가죠. 저 이때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팔사팔 하면서 밑으로 누웠을 때 계속 여기서 모아갔어요. 그리고 튀어줄 때마다 조금씩 팔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헌재 이제 판결이 나올 때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빵 터지고 나서 분할 매도해서 나왔고요. 얘가 한 방에 팍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을 때 한 번 더 해서 4848 매도를 했었고, 얘가 확실하게 끝나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요 재료가 가나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서 좀 발라 먹었고, 그리고 이날 싹 다 털었어요. 선거하는 전날인데 별로 재미가 없구나, 이게 끝이구나, 누구나 다 아는 재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쟤도 하고 우리 모두 아는 재료는 이제 재료의 희소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끝이 난 거였어요. 예측 가능한 경우는 사실 1년에 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한 정도고, 이런 경우는 뭐 흔치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재료를 보게 되면 제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CS 윈드, SK 이터닉스, 뭐 그리드 위즈 등이 있는데, CS 윈드랑 SK 이터닉스가 풍력 에너지 고속도로에서는 좀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태양광,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이 괜찮아 보이는데 얘가 더 되게 대장이겠죠. 실리콘 관련해서 중국을 제외하고 봤을 때 탑3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가. 하나솔루션은 해외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분 투자라서 사실 얘보다 직접적인 이슈는 좀 낮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 어차피 산업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AI가 강세고, 그리고 따로 이제 전력 기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ESS 나오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가야 되고, 그리고 원전인이 SMR로 가자니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방법은 어차피 뻔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어차피 산업을 봤을 때 공부하다 보면 어차피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그 산업이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뭘 사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산업엔 이해, 그리고 재료가 실체가 있고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서 그 종목들 이제 뒤집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거는 나라 정부 정책 이쪽이 저는 힌트가 됐어요. 앞으로 삼면이 바다니까 여기다가 이제 풍력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뽑아서 이제 쓰자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 같고, 요 땅 위에다가 짓는 거는, 이거 프로펠러 세워가지고 짓는 거는 이건 되게 힘들다라고 봐요. 저는 여기 바다에다가 짓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오면 환경단체, 무슨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 반발하고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뭐 달라 이거죠. 그거 다 이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보상해주고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다에다가 요게 낫다. 그래서 실제적인 수혜가 되는 게 이런 친구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케이블 바닥에 깔아서 끌고 와야 되니까 호솔선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SK 마린, 아니 그 LS 마린 솔루션, 이런 친구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이 그렇게 실력이 대단한지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재무도 한번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 분석을 하면서 아 이건 되게 실체가 있고 좋은 친구들이구나. 그럼 그 친구들이 눌렸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매수 타점을 보고 들어가서 이제 매수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이에요. 태양광도 그렇고, 그리고 로봇 테마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이 날까 하면은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짓기 시작하고 이제 실체가 들어올 때쯤, 그러면서 막 올라갈 때쯤, 그때 털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때 왜 올라갔냐면 에너지 고속도로로 올라간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반사이익을 본 테마로 올라간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걸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에너지 고속도로를 보고 들어간다 그랬죠. 요거 아직 안 끝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눌렸을 때 차트쟁이들이 이렇게 쌍봉 찍고 내려온다, 끝났다, 이거 이제 신재생 얘네 이제 그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제 잘 해결이 돼서 끝났기 때문에 요 테마는 끝이라고 하는 건 진짜 근시안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단기 또 박스권 만들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옆으로 기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단기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박스권이 거의 끝나갈 쯤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면서 내려가지 않고 저점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추세를 상방으로 틀면서 그때 그 타점이 아마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난 바닥에서 잡고 시간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테마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쭉 뽑아서 올라간다면 5일선 타고 올라갔다 거래 빵 터지면 거기가 매도 타점이에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슈퍼 주린이 관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박스로 매매를 한창 했을 때는 하나솔루션도 제가 들고는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갈 것이다. 요 박스권에서 하고 여기서 그냥 던지고서 여기서 OCI로 갈아탄 거야. 내가 봐도 OCI가 대자인 것 같아서. 근데 그거 놓쳤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H중공업만 봐도 그렇죠. 여기서 발라먹고 이걸 못 먹어요. 근데 CS 윈드는 올라갈 때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OCI 홀딩스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 여기서 매도했고, 그 다음에 SBB 테크 하고 분할 매도하고 여기서 수익률 100% 이상 달성하고, 태움
얘도 수익률 100% 여기서 달성했었고, 그러면 아까 HJ중공업, 뭐 OCI 홀딩, 아니 하나솔루션 뭐 엄청 많습니다. 그 박스권에서 매매하다가 결국에는 올라가는 걸 제가 익절을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제로의 연속성,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 그런 거 없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고 지지에 사서 저항의 판단, 그렇게 단기 스윙으로 하다 보니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매하는 관점을 좀 많이 바꾸고, 그래서 공부하는 방향을 좀 많이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런 걸 보려면 어떡하냐, 시작과 끝을 보려면 네이버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에서 뭐 급등일보나 다른 거 이제 보는 거 있잖아요, 뉴스 주는 거, 이런 것도 봐요. 또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내용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다 거의 급등일보 나왔던 내용입니다. 토리오. 근데 요 회사가 DIC네. 이게 뭐냐면 그 DIC라는 회사에서 그 모터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히토류가 없이 요 모터를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요 기사가 났는데, 요런 것들은 한번 읽어볼 만하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모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회사는 히토류 없이 모터를 만들 수 있다네. 그러면 어떤 회사일까요?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증권 가서 DIC 검색해 보고 시가총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상장 주식수 얼마 정도씩 봐주고, 그리고 종목 분석 탭에서 뭐 어떤 회사인지 봐주고, 그렇구나. 그리고 뭐 지분율이 어떻게, 지분율이 너무 낮으면은 그 회사가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이 약해요. 네, 회사의 주인이 없다라는 거는 대충 굴러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율이 낮은 애들은.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매출에 그냥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냥 그렇고, 이런 것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성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단기 순이익을 볼 때 있고 안 볼 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습니다. 영업이익을 더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KPX 설비 투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 영업이익률 이런 거 보고, 이익률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봅니다. 내가 잘 보고 잘 모르겠는 거는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최근에 매매한 것 중에 좀 참고가 될 만한 게 퀄리타스 반도체거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보시게 되면 이제 인터커넥트, 초고속 인터커넥트에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병렬에 있었던 장바구니 제품을 하나로 압축해서 전달해서 다시 그거를 분리해서 보여주는 인터커넥트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보고 들어갔었고, 재무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재무를 좋은 종목만 들어가냐, 그건 아닙니다. 성장성을 보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기술력을 보고. 그럴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단기 박스권을 여기를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돌파를 하고 눌리고 다시 요 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에서 추세를 탈 때 그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분할 매도하고, 안 밀리면 다시 올라갑니다 하고, 이쪽 부근에서 다른 얼마 물량이 안 돼서 그래서 나머지 물량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좀 공부를 하면서 채워 나가셔야 돼요. 이 종목은 뭐가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그러면 뭐 DIC도 내용 보고 기사 보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봤을 때 한번 들어가 볼까 해도 해볼 수 있겠죠. 지금은 아마 아까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오면 박스권에 요가 아마 기준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렇게 아마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을 하면서 거래가 얼마큼 들어오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아까 퀄리타스 반도체처럼 밀리지 않고 들어올 때, 그때 한번 요런 자리 한번 노려보면 되겠죠.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안 밀릴 때, 내가 봤을 때 DIC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지 말고 그래 해보면 그렇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무가 좀 좋아서 매수했던 거는 사피엔 반도체인데요. 뭐 시가총액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봐주시고, 또 종목 분석 들어가서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봐주시고, 얘는 AR, XR 관련해서 재료가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갔었고요.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빨간색에서 검은색, 적자에서 흑자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도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실적 가이던스도 괜찮게 잡혀져 있고, 올라가는 성장률이 꽤 크다.
매출액만 보더라도 성장률이 크다. 그럼 뭐 하는 회사인지 깊이 있게 봐야겠죠. 그리고 전자공시 여기 탭에 들어가 보면 이 분기 보고서 있어요. 여기서 사업 내용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지루하고 재미없거든요. 예. GPT를 이용하든 뭘 하든지 사업 보고서 사업 내용도 한번 보시고 수주 잔고율도 보시고 그리고 매출 비중이 어떤 건지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귀찮은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공부하라는 게 이런 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했을 때가 재밌게 괜찮다라고 들어왔었고, 기술력도 뭐 AR, XR 이게 될까? 그때 유튜브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메타에서 만든 그 AR, XR 글래스 가지고서 이제 막 개봉하고 하길래 어쩌면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관련해서 종목이 뭐가 있지? 한번 검색해보고 나오는 종목들 찾아보고 그러면서 사피엔? 얘 재무도 괜찮은데? 차트 한번 볼까? 차트도 나쁘지 않은데? 밑에 한번 모아 가보자. 이 친구도 뭐 있겠지 생각을 해서 1월달에 들어갔고 2월달, 3월달 내려갈 때마다 모아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뭐 악재가 나오고 급락이 나왔다 그럼 자르고 나오는 겁니다. 100%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요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저는 재료, 테마, 그리고 산업, 재무 이런 거 이제 보고 본인만의 인사이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완전히 필요 없진 않아요. 이것도 필요는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지지 저항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매물대가 뭔지, 추세, 이격도, 박스권, 거래량, 거래대금, 시총 등 여기에 대한 이해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좀 좋은 타점에 들어가려면 이런 그 이해는 좀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장, 하락장, 박스권장, 수급 쏠림장 이런 다양한 시장에 대한 경험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우리가 이제 슈팅 연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사람 이런 거 더미 하나 세워놓고서 연습할 때도 있죠. 그리고 코너킥 연습할 때도 있고, 그리고 드리블 연습할 때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부족한 걸 연습하려면 인위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식은 상승장, 하락장, 박스권장, 수급 쏠림장, 뭐 개별 장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뭐다? 필연적으로 이런 시장이 올 때 연습할 수 있게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주식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갈아 넣어서 배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줄여나가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 좀 되게 좀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 과정이 되게 너무 답답하고요.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좀 매매하고 하는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뭘 이렇게 하나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2달에서 3개월, 뭐 길게는 뭐 5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고, 아니다 싶으면 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 공부하는 데만 제가 3년을 제가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차트 매매라고 하잖아요. 요거 3년 공부했는데 제 결론은 차트 매매로는 돈을 벌 수 없다가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마주, 그리고 뭐 수급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료 매매 이런 걸로 하다가, 이런 것도 아니다, 이 예측해서 들어가는 게 별로 저게 재미가 없구나. 자, 예를 들어서 예측해서 나와서, 이게 아까 대북주 얘기해 드렸잖아요. 시진핑이 이번에 트럼프 만나면서 북한이랑 뭐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아까 급등일보에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북주 한번 들어가 봐라, 개미들 꼬시는 건데, 그거를 예측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대북주 테마가 올라가는지를 보고 들어갑니다. 그때 따라가거나 분할 매수로 눌렸을 때 살짝씩 얄팍하게 쥐새끼처럼 모아가거나, 그러면서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매매일지에 앞서서 어떤 분이 재료 이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그러셔가지고요, 슈퍼 주린이 관점에서 얄팍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성투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나.